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름 잘 견디셨죠? 덕분에요. 책선이라고 바빴던 내내 책 쓰고 사진 작업 해가지고 원고하고 사진 작업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디자인 문제라고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10월달에 책이 나와요. 오늘은 이제 효소보다는 발효 건강차에 대한 어떤 기본을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발효 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효소를 배우시고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효소액을 이용한 발효 건강차를 갖다가 오늘 기본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장이나 시댕장의 원리를 갖다가 발효 건강차에 적용을 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촉진시키는 거하고 원리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발효 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효소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효소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게 되면 설탕이 없이도 발효를 했던 발효 출발할 때에 설탕 없었잖아요. 원시 시대라든가 이후에 넘어오면서. 그렇더라도 이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 왔고, 그것이 발전돼 왔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거거든요. 그죠? 그 원리를 갖다 적용을 했는데 발효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원료가 뭔가 하면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발효의 어떤 유래에 의하면 원숭이가 포도를 따먹다 포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기 위해서 숨겨놨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내중에 가서 보니까 발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액을 보고 보니까 시고 알코올도 조금 나게 되고 신맛도 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발효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김장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겨울에 오게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김장에 이제 배추 김장할 때 출발도 이런 원리를 담고 있어요. 비가 많이 이제 내리다 보니까 배추가 물에 동동동동동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게 이제 바닷가에 떠내려갔는데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죠? 파도를 치다 보니까 배추가 움푹 파인 바위에 당겼어요. 그러면 그게 바닷물하고 같이 절여졌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호기심에 의해서 그걸 갖다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이것이 김치의 원조예요. 그래서 김치를 제대로 이제 담으려고 하게 되면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절이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세에 이제 고추가 들어오게 되고 다른 양념들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김장 배추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는 건데, 첫 출발은 이제 소금물로 절여진 걸로 출발한 거예요. 함흥 아시죠? 그죠? 함흥. 유럽의 함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리를 담고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빗물을 가지고. 예? 이북 함흥? 아니, 고기 절여놓은 거. 그래서 돼지가 이제 동동동동동 떠내려왔어요. 그것을 보던 사람이 되게 아까운 거예요, 돼지가. 그래서 가서 돼지를 건져서 다리를 잘라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놨으니까 이게 뭐예요? 말라지죠, 그죠? 근데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바닷가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다리를 잘라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으니까 말라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썰여서 먹어보니까 간이 배 있는 이게 함흥의 기본 원리예요. 원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 건강차도 이런 원리를 두고 있다. 제가 이제 효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실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창안한 것이 지금의 발효건강차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 기본 효소액이 이제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포도 효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가 열매라든가 꿀이라든가 이 종류에서 효소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있고 적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또한 효소의 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방물의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 당뇨를 갖다 치료할 수 있는, 살을 뺄 수 있는, 아니면 매실 같은 경우에는 그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효소들이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 그러니까 미생물이 안 좋은 살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갖다가 매실액은 막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음식에 먹으려고 하게 되면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세균들이 번식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매실액을 나물로 묻혀가지고서 해놓게 되면, 반찬을 해놓게 되면 이게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계질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을 해왔던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억제가 돼요. 미생물이 막 활동을 하는 것을 갖다가 막아버려요. 그게 매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삭아삭한 맛이, 김치의 아삭아삭한 맛이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발효를 촉진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배에 많이 들어있어요. 배 먹는 과일에, 그래서 지방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배 안에.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 저장해서 아삭아삭한 맛을 갖다 오래 저장해가지고 먹으려면 매실이 들어가야 되고, 나는 당장 빨리 먹고 싶어 하면 배 효소가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그냥 묵은지, 3년 된 묵은지를 갖다가 6개월 안에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각 재료마다 영양소가 있고, 영양소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효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발효차를 만드는데 어떤 재료가 이용을 해야지 되는가를 알면 그것을 액을 써서 발효를 촉진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효소를 만드는데 한약재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만들어서 발효만 과정이 7, 8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하게 되면 2년 정도 최소한 걸린다고 보면 돼요. 발효하고 숙성 과정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일주일에 먹을 수 있게끔 땡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재료에서는 일주일 안에서 먹어도 되는, 발효가 다 끝나는, 그리고 길게 들어가는 것이 한 달 보름이면 발효가 다 끝나요. 이것은 이제 찻집, 카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통기간이 너무 길어요. 효소가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너무 길어. 그러면 그 편차를 갖다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해서 나온 것을 제가 이제 개발한 것이 발효 건강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효소라고, 일반인들이 하는 거에서 효소라고 붙여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알다 보니까 이거에 효소라고를 붙이지 못하겠고, 그래서 발효라고 하는, 발효 건강, 발효액, 발효차의 개념을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에 이제 근본적으로 한다면 지금 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 효소를 만들어져 있거나, 매실 효소가 만들어져 있거나, 배 효소가 만들어져 있거나 하면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발효 건강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색깔과 향, 맛, 이것을 잡으려면, 유지시키려면 포도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니다. 배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 배효소는 이제 무생무치.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원재료를 갖다가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스펙을 갖다가 극대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고 발효가 한약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료들이 딱딱하고 독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포도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저장하면서도 그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실 효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충 김치를 담을 때 매실 액기스를 넣으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뭐든지 얼마만큼 기준치 용량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본다고 하면 이 발효건강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액이 용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고추장도 만들 수가 있고요. 효소 고추장도 만들 수가 있고, 효소 된장도 만들 수가 있고, 식초도 만들 수가 있고, 막걸리, 술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서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포도를 한번 한다면, 포도라고 하는 부분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씻으면 안 돼요. 왜? 포도의 그 하얀 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미생물인 거예요. 이것이 효모인 거예요. 효모. 이것이 절대로 있어야 되지, 이걸 씻어버리게 되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그냥 안 씻고 먹으면. 네? 그렇죠. 대부분 봉지에 싸. 그냥 씻어 먹지. 네. 다 봉지에 싸가지고 나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되면 씻지 않으면 당도가 더 많고, 씻는 데에서 오히려 영양소가 더 빠져나갈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배는 저기 속 안고 그냥 껍데기까지 속까지 전부 다 그냥 효소 담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안에 이렇게 뭐 같은 거 들어치게 배 속. 딱딱한 거. 그거까지 시방? 해요? 시방이 들어가야 돼요. 네? 시방이 들어가야 돼. 다 전부 다 같이 해요? 네, 들어가야 돼. 전부 다 네. 통째 네. 잘라가지고. 네. 통째로 다 들어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우술차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산약철 우술차를 만드는데, 오늘 갖다가 우술로 가지고 발효건강차를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잘 필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쉽게 누구나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효소는 어려운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레시피만 알면 한 80%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지금 건강차 지금 말씀드리는 차? 발효건강차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전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포도 효소가 있어야 되고, 배 효소가 있어야 되고, 매실 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에, 그러면 우수를 갖다가 발효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를 갖다가 해준다면, 우선에 우술은 배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배 효소. 배 효소가 200cc 정도가 필요해요. 200cc. 그러면 우술의 재료는 분쇄해서, 지난번에 차 만들 때 분쇄했잖아요. 그죠? 분쇄해서 50g 정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설탕이 400g이 필요해요. 요거는 황설탕이 필요해요. 설탕이 몇 g이요? 400g. 그러니까 우술 원자재가 50g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요거에 설탕이 400cc.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환설탕이라는 게 중백당이에요. 400g. 황설탕, 황색. 중백당. 백설탕 말고, 네, 중백당. 중백당이요? 네. 중백당이 있고 환설탕이 따로 있는데? 따뜻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황색탕. 그렇지. 황설탕. 이건 황설탕. 응. 중백당, 다 죽었어? 흰설탕하고 다 지금. 황설탕. 흑설탕은 아니고, 저거 주워 다. 흑설탕이 아니고, 그럼 중백당이야. 네, 그러니까요. 네. 어디까지 적었어요? 배
배효소가 200cc에 우슬 분쇄 50g, 설탕 400g 이렇게. 요게에 이제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아니 배가 안 들어가고 효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가는 거야. 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효소. 죄송한데 효소가 처음부터 들어가. 말씀해 주시. 네? 처음부터 다시 말씀. 다시. 배가 그러면 다시 우술이 분쇄한 50g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배효소가 200cc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설탕이, 황설탕이 400g이 필요해요. 황설탕이라 해서 시커먼 거 많이 황설탕 준비했다. 배효소가 270g. 270에 200. 200. 잘 다시 할게요. 아니 정신 집중. 정신 집중을 해야 돼요. 원자재인 우술이 50g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효소, 배효소가 200cc가 필요하고, 황설탕 400g이 필요하고, 요거에 이제 물, 생수, 물이 2000cc가 필요해요. 재료 다 준비됐죠, 그죠? 네. 요거의 용기는 2리터에서 3리터 사이에 있으면 돼. 2리터에서 3리터. 유리병 저번에 했죠, 그죠? 그거에 이제 크기를 갖다가 2000cc, 그러니까 2리터나 3리터 정도가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넣는 순서가 이제, 넣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막대리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수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설탕을 용기 바닥에 깔듯이, 우리 효소 만들 때 깔듯이 깔아요, 조금. 그러니까 400g에 있는 것을 갖다가 조금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재료를 집어 넣는 거예요. 옷을 네, 우수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효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효소요? 네. 그리고 뚜껑을 닫아요. 네. 발효에 들어가면 돼. 얼마 동안에 기간? 발효에 들어가요. 발효에 들어가다 보게 되면 지금 설탕을 다 안 넣었어요, 그죠? 설탕 바닥에 넣고 그 다음에 뭐 넣어? 그러니까 남겨져 있잖아요. 바닥에만 설탕 넣고 400g을 갖다 나눠서 연 거잖아요, 그죠?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만에 하나에 당도가 적게 되면 곰팡이가 위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해서 효소 만들 때 한 것을 위에다가 뿌려서 넣어줘야 돼. 네. 그런데 당도가 적지 않으면 곰팡이가 안 나. 그러니까 설탕이 400g 다 들어갈 수도 있고 20% 30%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우슬 넣고 설탕 넣고 네, 그 다음에 물 넣고 네. 그러니까 위에는 설탕을 다 안 넣는 거예요. 넣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30%만 넣고 한 70%는 남겨 놓으세요. 설탕을. 그런데 만약에 발효하다가 1일, 2일, 3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위에 곰팡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있는 것을 넣어주면 돼. 곰팡이가 나요? 네,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슬은 말린 것도 있고. 말린 거. 그래서 많은 분쇄. 아, 무슨 얘기지? 네. 말린 거라는 오늘 뭐 거지. 분쇄하라고. 네. 분쇄하라. 여기에서 우술 같은 다음 주에는 강 사장님 갖고 와요. 당호. 네? 갖고 와서 하시라고. 여기에서 그런데 효소가 전부 없잖아, 지금. 아, 저 효소가 없구나. 봐요. 이게 이제 발효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우수를 묵을 수는 한 15일 정도면 묵을 수가 있어요. 발효한 지. 그러면 배효소 대신에 매실 요소를 넣으면 어때요? 발효가 안 일어나. 발효가 안 되나? 네. 그럼 이게 재료에 따라서 그렇죠. 그 매개체가 부분이- 다른 네, 그렇죠. 그 그럼 부분이. 이게 배효소가 없으면 못 닦겠네. 우슬을. 그래서 수업할 때 배효수를 만들어 놨어야지. 맞아. 그러니까 그때 다
당시에 우승을 할 거니까 만드시오 했어요. 아이, 그때는 그 사항이 안 됐었지. 다 적었어? 적었어요. 적었으면 좀 주워봐. 안 오시오. 아, 그 다음에 이제 포도를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네, 포도를 이용하는 효소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창출이라든가, 한약재 있잖아요. 그래서 창출. 그럼 창출로 가면 이거는 이제 위에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이게. 교수님 넘어지겠어요. 요것 또한, 요것은 이제 포도 효소가, 배 효소가 얼마나 필요했어요? 200cc. 포도 효소가 200cc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창출이 50g이 필요한 것이고요. 설탕이 400g이 필요한 무슨 거예요. 설탕이에요? 이것도 황설탕으로 이용하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백설탕을 나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200g, 홍설탕 500g이면 400g, 반. 왜? 흰설탕의 당도가 더 높아요. 백설탕 씨가 200g이면 네, 200g. 황설탕은 400g. 백설탕이 넣으면 200g이고 황설탕이 400g. 네. 그 다음 뭐가 빠졌어요? 물 2000cc. 요 원리가 우리가 한약재를 갖다 다릴 때 필요한 양들의 물들이 기본 할 때 약 1500cc 내지 2000cc를 들어가는 그 원리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묵으면 원액을 묵더라도 목이 안 걸려 진하지가 않아. 아니 지금 이거는 뭐에 하는 거야? 포도 효소가 창출. 200cc예요? 예, 포도 200cc. 효소가 200cc? 예, 예. 그러면 이걸로 뭐를 담는 거야? 창출. 물술. 아, 창출. 창출. 네. 창출. 창출도 그렇다.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위에 안 좋은 사람, 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요? 예, 예. 그리고 해독제. 그러니까 노폐물이라든가 몸에 독소가 있는 것 이런 것을 풀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숙성 기간이 요것은 발효가 요것은 10일 안에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간을 떠나서 어떤 상태가 되면 발효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 거품이 막 생겨나져요. 그러면서 그 가루 냈던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해요. 발효가 일어나면서. 근데 거품이 점점 없어져. 그리고 띠만 이렇게 거품이 잔잔하게 들으면 발효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요것은 일주일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일 정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그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예, 예. 그래서 강원도 사람은 좀 발효 기간이 좀 더 걸릴 거고 이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빨리 올 여름은 3일 안에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까 그러면은 여기 우슬은 며칠 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0일 정도예요. 우슬도? 예. 우술은 15일 정도. 포도 이걸 가지고 그 창출은 10일 정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제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발효가 진행되는 원리를 발효가 일어나면 거품이 생겨나지게 되고 발효가 촉진되면서 이 갈아서 놨던 재료들이 오르락내리락 해 발효가 일어나면서 막 눈에 보여요 그게. 예. 그러면서 거품이 이렇게 올라와. 그러다가 서서히 거품이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빈 공간하고 액하고 닿는 데에 잔잔한 그 거품이 일어나요. 잔잔하게. 그럼 발효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시면 안 돼. 발효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있는 거고, 내일 관찰을 예를 들어서 있는 거고, 우리 집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직사광선 이런 것은 피해 주시고, 밀폐를 하셔도 이거는 상관없어. 상관없고, 그래서, 요게 이제, 너무 온도가 올라가거나 당도가 낮게 되면 곰팡이가 하얗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부 설탕을 부어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발효가 끝났다고 하게 되면 그 설탕 나머지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액이 당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고, 원자재의 당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설탕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리병에다가, 이것은 그러면 유리병 중에서 수도꼭지가 있는 것을 해 놓으시면 참 좋은 거예요. 꼭지 예, 예. 아니, 팔아요. 꼭지 있는 거. 예, 예. 팔아요. 유리병인데. 예. 그래요? 유리병에 다 꼭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꼭지가 있대, 수도꼭지가. 예. 네. 그게 우리 차를 먹을 때도 다 그게 있어요. 요즘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익산의 카페에서 전부 다 이 수도꼭지 있는 걸 갖다가 한 20개, 가지 20가지죠, 그죠? 짝짝짝짝 해놓으면 따라오면 돼,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바로 이제 눈으로 유리병이 바로 보이고 A이 정도 어느 정도 나오고 바로 따라서. 근데 이것은 거의 이제 탕제 끓여 놓은 액처럼 그렇게 나와요. 차 우려 놓는 것처럼 나와요. 예. 그래서 희석해서 먹을 필요성이 없는 거. 바로 드셔도 돼요. 차처럼 이렇게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쓰고 계시는 저서 속에 들어있나요? 일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녹차처럼 그 잎 같은 경우는 녹차처럼 그 비비고 덮고 하는 과정들. 이게 이제 보통 10카트 정도 사진이 들어갔어요. 8카트에서 10카트 정도. 원자재하고 그것을 손질해서 그 후라펜이든 가마솥이든 해가지고 덮는 거.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멍석에다가 비벼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말려서 살짝 수분 날려서 또 다시 솥에 들어가가지고 또 덮고 또 이 과정들을 갖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녹차처럼 덮는 과정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차를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우술처럼 그러니까 뿌리 종류 이런 부분 그리고 잎 종류라도 덮기가 힘든 이런 부분은 이제 말려서 가루를 내서 분쇄기 가루 내가지고 볶는 거지. 볶아가지고 차로 우려 먹게끔 티백식의 개념으로 우려 먹게끔 하는 두 가지 들어가고, 세 번째 지금 얘기했던 발효액을 효소액을 이용해서 발효 건강차를 만드는 이 부분이 한 11가지 정도가 다음 책에 나올 걸 미리 예시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0cc 효소들이 보통 200cc면 얼마나? 한 요만해요. 5만밖에 안 하겠네.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거는 어떻게? 그 양에 따라서 원재료의 양에 따라서 그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지금. 네. 여기에서 100g 한다면 100g이 들어가잖아요 원재료가. 그럼 배로 이어줘야 돼. 지금 얘기를 한 것이 배로 들어가줘야 돼. 그럼 네. 이걸 끓여서 먹어요 이제? 원자재 아니에요. 200g 갖고. 뜨거운 물 부으면 돼. 그러니까 뿌려서 먹기도 하고 원액을 그냥 먹어도 돼. 원하고 가져가 안 가네. 네. 물이 그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건강 차네. 그래서 제가 금방 차라고. 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 그냥 부어서도 먹어요? 네. 섞어서?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통 보게 되면 탕제해서 나온 탕제로 해가지고 나온 것을 개념을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발효로 새로운 개념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갖다가 조금 더 놔두면 술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효소냐 발효 차냐 하는 부분을 여기에 둔 거예요. 효소는 오래 놔두더라도 알코올도 안 생겨나고 식초도 안 되는 것이 효소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것은 공기만 약간만 들어가면 발효가 촉진돼 버려요.
그러면 식초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식초 전 단계에 알코올도 생겨나져요. 탄산이 생겨나는 거니까 이것은 냉장 보관을 안 하게 되면 다 끝났을 때 그죠? 15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걸 액하고 분리를 시켜서 냉장 보관으로 가야지만 유지가 돼. 그런데 이것을 나는 술로 먹고 싶다, 식초로 먹고 싶다 하면 상온에 놔두면 돼. 그러면 시간이 가면 초산 발효가 일어나서 토색을 이용한 식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식초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식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식초를 만들고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 전제가 산소 공급을 어느 정도 해주면 산소 속에 있는 초산균들이 들어가가지고 일어나지고 두 번째는 공기가 들어가니까 발효가 촉진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식초까지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초로 내가 먹고 싶거나 술, 알코올, 술을 먹고 싶다 하게 되면 공기 유입을 조금씩 해주면 돼. 중간중간. 해주면 돼. 그리고 식초까지 제기까지는 기간은 그것은 재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좀 더 냄새가 나. 예, 초산 발효가 일어나면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띠를 둘러 이렇게 딱 청이 띠를 둘러 딱 생겨나죠. 그러면 아까 상추는 위장에 좋고 우슬은 어디에 좋아요? 우수는 뼈 관절이죠. 뼈가 안 돼요? 그래서 우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거는 뿌리를 이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잎을 순을 이용을 하게 되면 녹차 못지가 않아요. 잎차.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품 가치가 있는 차로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농가에서 이제 재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요걸 이제 화분이라든가 도시에서 기획적으로 몇 가지를 갖다가 어느 지역에 도시의 분에 같이 협의해가지고 차 대용식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개발 상품적인 부분도 나와지게 되고 옥상에서도 재배를 할 수 있는 화분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상추도 아까 우슬 담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전제가 이제 이게 어떤 요소가 배 요소가 필요하느냐 재료마다 폐효가 필요하느냐 포도 효소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요거에 이제 만에 나는 배 요소였는데 작균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게 되면 그 매실 효소를 약간 넣어주면 돼. 그러면 요게 200cc 들어갔잖아요, 그죠? 만약에 배 효소는 균들이 잘 번식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 그럼 여기에 한 10cc에서 20cc 정도만 효소를 가미를 해주면 매실 효소를 배 효소에다가 가미를 해주게 되면 작균들이 막아버려요. 번식이 안 돼. 그러니까 요새 보통 보게 되면 식품 그 성분 분석하러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발효시킬 때 잘못해가지고 작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 되면 초과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허가가 안 나.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은 뭘로 대신하면 살균을 해버린단 말이죠. 살균을 해야지만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살균하지 않고 이게 매실액을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해줘요. 그러면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유지하고 작균들을 갖다가 매실 효소가 잡아버리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살균 안 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산야초를 가지고서 상품화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간행농법이 아니라 늘 주위에 차가는 것을 갖다가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으로 재배 품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지게 되고 그것을 도시농업으로 많이 이제 앞으로 유입이 돼요 그 자체가. 그러면서 자연치유적인 부분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죠. 이런 부분에서 산화초 가지고서 쌈재료라든가 아니면 그 비빔밥 원료로도 앞으로 많이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책으로 계속 나오는 거에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책 같은 경우에는 효소를 액을 이용한 짱합치라든가 좀 이원래예요. 그래서 효소 액을 이용을 해서 짜지 않는 짱합치가 만들어져요. 효소 액 가지고 칵테일 그 막걸리, 그죠? 요걸 해서 효소 막걸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식초가 효소액을 이용해가지고 식초가 만들어지게 되는 사 이런 부분이 이제 이때까지 보통 보게 되면 효소를 응용이 안 됐었죠. 그냥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는 못하는데 이것을 이제는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지만 소비가 되게 되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식품으로 널리 쓸 수 있는 이런 상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책으로 먼저 내놓고 그것을 해가지고 소스를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형성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해서 앞으로 이 효소를 이용한 발효건강차라든가 효소 요리라든가 효소 소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가게 되면 효소의 가치가 또다시 형성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간다면 효소를 갖다가 매실을 준비하셔도 돼요. 매실 가면 매실에 맞는 재료를 갖다가 발효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준비할 때 200cc 정도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간다고 하면 효소야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담을 분들 많겠는데. 그래서 매실은 많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매실 이제 차를 만들려면 그 재료가 어떤 재료예요? 그것은 지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이어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가지고. 아 여기 담으실 분들 말씀하세요. 네? 다리하고 앱은 갖고 오신다니까. 갖고 오신다니까 얼마나 좋아. 예? 매실을 갖고 오신다니까. 발효차 만드는 게. 발효차를 하는 거기에서 가져오시려면 원자재 재료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용기를 가져와야 되고 그렇지. 설탕을 가져와야 되고 그냥 갖고 오시겠지 뭐. 아니 매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합의하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